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중장년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 과연 뭘까요? 지금까지는 암이 대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노인 전체 인구의 약 10%가 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령사회 현상 가속화로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커서 이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얘기일 수도 있는 이 치매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치료법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이진혁 원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15분당 한 명꼴로 치매가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지금 이제 치매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 85세에서는 약 38%가 치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2024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50년이 되면 300만 명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걸려도 좋으니까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 난 치매는 안 걸리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들을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 치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두렵게 하는 병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 자신이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서서히 잊어버리고, 사실은 본인은 물론이고 이게 알게 되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다른 것보다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현재까지 뚜렷하게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러실 것 같고요. 치매는 뇌가 퇴행성이 되는 거죠. 나이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서 기억력하고 이해력이라든지 언어 능력 같은 것들이 천천히 저하되는 거고요. 이것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인 경우와 이제 치매인 경우에 모양들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부분들은 어떤 물질이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진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매가 나타나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 외에도 한 50가지에서 70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매하면 이제 알츠하이머를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치매 이꼴 알츠하이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또 알츠하이머 치매 외에 다른 치매의 종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떠올리는 이유는 그만큼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70%에서 80% 정도까지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외에도 흔히 중풍이라고 말하는 뇌혈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한 16% 정도, 그리고 루이소체 파킨슨병 치매라고 불리는 경우가 한 3~4% 정도, 기타 9% 정도의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한 50가지에서 70가지 정도까지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퇴행으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네. 뇌가 서서히 퇴행하면서 어떤 원인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래서 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우리 기능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뇌에 어떤 게 원인인지 그 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원인이 뭔가요, 원장님?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상 단백질하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의 변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원래 정상적으로 뇌에 있는 단백질인데요. 원래는 뇌에서 이제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아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 작용이 퇴행되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이상 단백질들이 뇌에 쌓이면서 알츠하이머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은 베타아밀로이드보다는 타우 단백질 변성이 더 근원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단백질이 이렇게 변성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스트레스도 그 변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이제 뇌에서 면역 세포들이 이 이상단백질을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상단백질을 잡아먹는 면역 세포들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단백질을 잘 잡아먹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이제 수면 장애가 나타날 경우에 단백질들을 청소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상단백질이 쌓이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는 상황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이상단백질들을 만들어 놓은 곳을 청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운동이나 행동이 부족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 있고요. 30년 정도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뇌가 비록 퇴행성 변화가 오더라도 쉽게 치매가 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를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문제는 이 치매가 사실 한번 악화가 되면 다시 되돌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거든요. 일단 치매가 악화되기 전 단계에서 좀 빨리 어떤 치매가 오고 있다, 약간 기미가 보인다라는 걸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치매는 사실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치매가 나타나기 전 단계를 저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경도인지 장애가 그 치매 환자분들보다 훨씬 많으세요. 약 2배에서 3배 정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단계에서 발견을 하시면 치매까지 가지 않고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기억력 감퇴 증상이 나타나긴 하시지만 일상생활에서 문제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실 때 빨리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치료하시면 충분히 치매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정상적으로 이제 노화가 되시는 상태고요. 빨간색은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알츠하이머병까지 가는 그래프인데요. 경도인지 장애에서는 아직 상태가 좀 안 좋긴 하시지만 생활이 가능하신 거거든요. 저 경도인지 장애에서 빨리 알아차리시면 저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으시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깜빡깜빡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무리 없고 가족분들 알아보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상태로, 그리고 좀 더 잘 관리하신다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건망증과 그리고 이게 그저 노화 현상이라고 지나칠 수 없는 그 또 다른 어떤 치매의 기미가 있는 증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건망증이라고 이거 치매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제일 큰 차이를 본인이 잊어버린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말한다면 그 냄비에다 불을 켜놓고 나가셨다가 냄비가 탄 걸 봤을 때 건망증은 아차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켜놓고 갔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에서는 냄비가 왜 탔지? 누가 불 켜놨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을 때에는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에 있어서도 숫자 개념에 대해서 계산을 아예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100에서부터 7씩을 빼보세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걸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생기세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미 치매로 넘어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건망증에서는 계산이 틀리거나 하더라도 그거를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가, 본인이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는가에 따라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치매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게 되면 병원을 찾아서 저희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한 검사들을 해야 되잖아요, 원장님. 어떤 검사들을 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설문지를 이용한 그 선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선별 검사에서는 이 증상이 치매인지 아니면 경도인지 장애인지 아니면 단순 건망증인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것이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신경인지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제로 치매인지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가 대충 그 가닥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흔히 하시는 MRI나 페트 아니면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떤 원인으로 치매가 나타나셨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면 어떤 원인으로 어느 정도의 치매가 나타나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보호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은 검사는 받아보셨을까요? 네네. 대학병원에서 검사 받으셨고요. MRI나 PET 검사 같은 것도 같이 하셨을까요? MRI 검사. MRI 검사 하셨고요. 그 MRI 검사 하셨으면 대략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치매가 왔다 이렇게 말씀 들으실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 알츠하이머로 얘기를 들으신 거군요. 이게 정상적인 뇌조직이세요.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런데 이제 치매에 걸리시게 되면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것들이 생겨서 뇌세포를 이제 파괴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치매 설문조사가 되고요. 이 설문검사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으셨는가에 따라서 치매일 수도 있고 경도인지 장애일 수도 있고 혹은 건망증일 수도 있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치매가 진행이 되면 사실 치매도 어떤 초기냐, 중기냐 혹은 말기냐에 따라서 그 나타난 증상들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네. 각각 그 진행 단계에 따른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력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요. 경도인지 장애에서는 지난 주말에 가족 모임을 했는데 누가 왔는지는 기억을 못 하세요. 치매 초기가 되시면 지난주에 가족 모임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집을 못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아들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중기가 되면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 기억하지 못하실 정도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기가 된다면 말이나 아니면 최근 일이나 심지어는 예전 일까지 전부 다 잊어버리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 치매를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치매가 발병해서 걸려서 진행이 되면 치료가 안 된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치매 치료는 정말 힘든 겁니까, 원장님?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약들 중에서는 아까 치매의 제일 큰 원인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하고 타우 단백질이라는 이상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증상을 좀 덜해지게 하는 그런 정도의 약들만 있는 상태고요. 한약에서는 실험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진 약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효소를 차단시키는 약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약이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기전을 같이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베타아밀로이드만 없앤다든지 타우 단백질만 없앤다든지 그게 아니고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같이 없애고 또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기전을 같이 조정하기 때문에 한약이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치매에 걸렸을 때는 저렇게 베타아밀로이드라든지 타우 단백질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시게 돼요.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는 맨 오른쪽의 그림처럼 그 찌꺼기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뇌에서 찌꺼기가 많이 청소가 되면서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 이런 한약 처방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치매가 나타나셨을 때는 한 20년에서 30년 전부터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 30년 정도 쌓여서 더 이상 뇌가 버티지 못할 때 경도인지 장애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치매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상당히 치매가 나타나기 이전부터도 예방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매 초기나 중기 말기에서도 계속해서 뇌를 청소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만드는 효소는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불순물을 청소하는 효소들은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매 전 단계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치매 전 단계에서 처방이 돼서 약을 쭉 복용을 하게 되면 예방도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까? 네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폐물들이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 때문에 그 뇌의 청소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노폐물들을 대신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시고 이미 생긴 상태에서도 증상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 중에서는 뇌 자체의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약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뇌의 활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우울이나 불안에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가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런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치매에서 나타나는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방으로 하게 되는 치매 치료에 관한 게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뭐 근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의심을 하고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논문 발표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약으로 치매 치료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잘 못 믿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 6년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실험 결과를 가지고 유명한 국제 학술지 SCI급 그 학술지에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됐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치매가 치료되는지를 저희가 찾아본 거죠. 그래서 뇌의 면역을 높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폐물을 만드는 효소는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청소하는 효소들은 활성화시켜서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뇌 자체에서 활성화를 통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동물 모델을 실험으로 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제 실제로는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된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 경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예방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이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뭐 초기, 중기, 말기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증상들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이 한약을 통해서 치료가 개선되는 기간도 좀 다를 거란 생각이 드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그 상태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이가 나시겠죠.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게 되면 본인이 상당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매인 경우에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옆에서 대충 증상이 호전된다든지 보실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짧으면 6개월, 긴 경우에는 한 2년 정도까지 치료를 진행하시게 되고요. 아주 심하신 경우라면 한 2, 3년 정도 치료를 하시게 되겠죠. 상태가 낮으신 뒤에는 그 뒤에 이제 몇 개월에 한 번 정도씩 체크를 하면서 상태를 보시고 그때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를 하시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좀 상태가 심하셔서 대소변을 못 가리시고 배우자분 얼굴을 구분 못해서 좀 폭력적인 상황이셨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고 나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 그리고 이제 대소변이 이제 급하시게 되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대소변을 가리실 정도까지 호전이 되셔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중기 정도에 해당하시는데요. 집에서 화장실을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일단 나가시면 못 돌아오시는 거죠. 집을 찾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근데 3개월 정도 후부터는 밖에 나가셨을 때 집에 돌아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계속 호전 중이신 상태라 옆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다고 좋아하고 계신 상태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약이라는 게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오래 먹으면 뭐 간에 안 좋다,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 치매 치료 한약은 어떨까요? 혹시 이런 문제 없을까요? 네.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처음에 실험할 때 아예 이제 그 실험을 같이 했는데요. 간 기능에 이제 부담은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간이 오히려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촉했던 제약회사 중에 한 군데에서는 이거 치매 치료약 말고 간 기능 개선제로 한번 개발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한방에서 우리 탕약을 이용한 치매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치료하시는 과정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나중에 또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나타나셨던 증상을 적어놓고 이게 없어졌는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치매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약물의 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쓸지 아니면 조금 줄여야 될지를 계속 한번 이제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치매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그 폭력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폭력적인 상황은 사실은 치매 초기에 환자분들 그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든지 이걸 꼭 해라든지 하는 얘기들은 나중에 중기 이후로 가서 폭력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애기들이 더 떼쓰고 우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관심을 딴 데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 상황을 빨리 잊어버리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치매가 치료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치료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치매는 단순 질병이 아닌 어떤 국가적인 과제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원장님, 빠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조기 예방하는 거 뭐 어떤 질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치매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치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구 단위로 그 치매 그 중심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검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연세가 있으시다면 자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상시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걸로 제가 3가지를 꼽아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들 수 있으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게 힘드시다면 신문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신문을 보시면 여러 분야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게 몸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뇌를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 치매에 굉장히 좋다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운동을 꾸준하게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도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뇌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가지를 충분히 해주신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저희 어머니 책 읽으시는데 제가 눈 나빠진다고 하지 마시라고 말렸거든요. 잘하시는 거라고 이제는 좀 큰 활자로 돼 있는 것들 좀 사다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 그 누구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치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 어느 시간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치매에 관해서 좋은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한의사 이진혁 원장님이셨어요.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치매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로 함께했던 이 시간은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 준비해서 다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